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나란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개천절 집회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21대 국회가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하는데 주요 쟁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어제 개천절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경찰 입장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권에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교통관리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가하시다 보니까 좀 언성이 높아진 건 있었지만은 운전자들께서 저희 교통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서 귀가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 들었습니다. 의원님, 어제 경찰이 차벽, 펜스, 검문 이렇게 3단계 봉쇄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런 조치 어떻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여러 가지 민주주의 사회니까 표현의 자유라든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보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거의 준전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 안보라고 하는 개인 안보의 문제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근까지도 말하자면 두 자리 숫자의 코로나19의 감염자들이 있고 또 특히 추석 연휴 동안에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숨죽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8.15 집회 동안을 비롯해서 물론 그것이 기본적인 원천적인 어떤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깜깜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감염의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나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였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어떤 말하자면 정부의 시책에는 따라주시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 큰 말하자면 부딪힘 없이 이렇게 집회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도 우리 국민 전체가 차분하게 말하자면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그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본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반면에 일부 보수단체와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잡는 거예요 지금? 이 경찰분들이 코로나 잡는 거냐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인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추미애 어용장관에 의해서 지금 검찰이 무력화되고 있고 법체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보수단체와 집회 참가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을 보셨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이런 방역 조치에 대한 비난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화면을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광화문 광장을 그냥 완전히 경찰 버스가 300대가 넘는다 그래요. 에워싸니까 텅 빈 광장을 보는데 이게 80년대 초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원천 봉쇄라는 게 있었는데 처음 보는 광경 같은데 저는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렇게까지 어제처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8.15 집회 이후에 8.15 집회 참석자와 주최자들에 대해서 언론이 많이 비판했잖아요. 언론. 사회적 비난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참석자들은 아마 주변에 따가운 눈총도 많이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서 어제 사실 10월 3일은 또 연휴의 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모이라 해도 모이라 한들 많이 안 모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저는 저렇게 많은 경찰차, 10,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 그리고 한강 다리부터 해갖고 다 이렇게 도심으로 온 걸 다 막았다는 이야기 듣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과잉이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다 알고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게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쉽게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한 대응이었다라는 저는 과하다고 말씀이셨던 보는 거죠. 것 국민의 같은데. 기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근처에서 차량 집회를 또 했어요. 근데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한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차량 시위, 광화문 집회했던 그룹하고 팀 세력하고 지금 조국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그리고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의 집을 이제 돌아가는 다른 팀인데 거기도 처음에는 집회를 완전히 부수했잖아요. 그러다가 차량 9대, 꼭 차량을 9대 해야 된다, 창문 열면 안 된다, 발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서 9대에 대해서 법원에서 아주 허락을 어렵게 집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른바 드라이버스루 차 타고 지나간다는 식으로 해서 수원에서 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뭐 조 전 장관이 이거는 뭐 그렇게 아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다라고 한 것은 법원의 합리적 판결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일반적인 현 상태를 민주주의가 만개했다라고 보는 것은 또 하나 또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개천절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는 됐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글날에 또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글날 집회도 원천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번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응 해서 너무 과잉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수위를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기조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이제 뭐 강연재 변호사가 이것이 뭐 그야말로 경찰들이 코로나를 막는 거냐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교회의 어떤 변호인단은 국민한테 사과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그걸 강경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운 인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조금 더 이 부분도 법 질서라고 하는 또 공권력이라고 하는 또 시민의 어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말하자면 행정당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말하자면 전체 규모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허용의 여부 수준을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여야 원내대표가 차례로 그 연휴 마지막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전에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의 방점이 찍혀 있었나요? 아무래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현 시국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의 시각과 그리고 아마 그 국정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일 텐데 결국은 오늘 보니까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어떻게 보면 사살 시신 회수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드러난 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대북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저도 올해 추석을 넘기면서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문제하고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사살됐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 못 하느냐는 그런 불만의 소리들이 제 주변에 많이 들리고 또 추미애 장관 건데 아들 건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거의 뭐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혐의 없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 의원들도 아마 지역구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을 테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다 국정감사에서 나름대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아마 그 원내대표의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포함한 그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그 여당 쪽에서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청문회보다는 우선 먼저 우리가 북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니까 북의 대응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동 대응의 방안들을 논의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어차피 국감을 하면 국방위를 비롯해서 정부위나 각 상임위에서 그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북한이 일차적인 사과를 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어떤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조사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북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의 그 북한군에 의한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또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상부가 762 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을 우리 군 당국이 파악했다는 건데 이 762 하라는 게 그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뭐 언론 보도를 밖에 못 봤습니다만 어찌됐든 762 하라는 게 결국 이제 소총 그러니까 우리 총기의 구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7.62mm. 7.62mm 하면 보통 우리가 AK-47, AK-47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기는 제가 볼 때는 762 하라는 것은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당의 의원들이 국방부나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같고 해석을 하는 것을 아마 소총을 7.62mm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호영 원내대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저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762 하라는 게 우선 정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 좀 명확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762라고 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7.62mm 소총에 의한 사살로 뭐 해석을 한다든지 이 부분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좀 불투명한데 어찌됐건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합참의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아닙니까? 그분이 설명했을 때 비슷한 취지가 나왔잖아요. 정장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사살한 것 하다 총격을 가했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다음에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다음에 또 시신을 훼손했다는 표현까지 분명하게 초기에 국방부가 초기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장비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고 한 표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중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통지 내용이 담긴 사과 통지를 보내면서 조금 분위기가 흐려졌습니다만 처음에 저는 우리 국방부의 발표가 상당히 더 북한의 주장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숫자가 나오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다, 특정돼 있다 이렇게 막 야당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확한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762 하라 했을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경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이미 이제 국경에 접근하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사살하라고 하는 기본 지침에 의한 어떤 재확인, 뭐 물론 부분적으로 들려나온 소문에 의해서 말하자면 다시 그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확인 끝에 말하자면 저녁 9시경에 그러한 얘기가 됐고 9시 40분경에 말하자면 30분 뒤에 이제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얘기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예컨대 국방부가 얘기했으니까 기정사실화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정말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그런 정도 수준에서 확인을 여야가 동의할 수 있다면 굳이 연유로 불을 태우고 안 태우고를 가지고 말하자면 대북 결의안을 말하자면 불발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저는 아쉬움도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가 우선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왜 시신을 말하자면 이제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타 없어졌다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어떤 접근해 가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모두 추가적인 팩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아직 북측에서는 답이 없지만 공동조사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 공동조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 27일입니까 그때 왜 그 긴급 관계 장관 하면서 육성으로 북한에 대해 어떻게 보면 욕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한 대통령께서 진상조사에는 공동조사를 요청했고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북한에 메시지를 던졌는데 오늘까지 그러니까 27일이니까 딱 일주일 됐잖아요. 일주일째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사실은 지금 우리 국방부의 발표와 북한의 통지문에 나온 내용이 너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당신들도 조사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도 한번 같이 조사하자는 줄기차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언젠가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실들을 좀 자기 육성을 통해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통지문에 나온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자기들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장이라든지 이런 하급 부대 내지는 뭐 해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선 부대들의 판단 착오에 의한 걸로 자기들도 이야기를 시인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동조사에도 응해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사과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네. 일단 북측과 우리 당국이 밝힌 당시의 정황과 관련해서 여러모로 다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 그리고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의 큰 축 가운데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면 또 다른 축은 아마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른바 군복무 특혜 의혹일 겁니다. 앞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불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이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 1일 발언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그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는 일단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드러난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당시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자체가 말하자면 그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군대를 갔다 온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휴가를 갔다가 70, 80일 정도 이상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자기 휴가 자기가 쓴다. 요즘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군대를 안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군대를 뺀 것도 아니고 외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말하자면 자기 휴가가 아닌 것을 억지로 쓴 것도 아니라면 이제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말하자면 어떤 부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쓴 것이라면 뭐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과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만약 나는 보좌관한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하자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나왔을 때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국회법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는 그것은 어떤 쟁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일단은 국방부 안에서 이 말하자면 서일병이 그 가졌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 자체는 그것은 어떤 청탁 금지법이라든지 군법의 뭐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이른바 그 SNS 문자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이게 지시가 아니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개입이 이런 아니면 거잖아요. 뭐냐, 이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추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자신은 보좌관한테 그런 지시한 적이 일절 없고 보좌관과 군 관계자의 통화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 검찰이 뭐 지시는 없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 카톡을 보좌관하고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 대의 전화번호 주면서 아들하고 전화해 보세요 하니까 보좌관이 전화해서 나중에 카톡에 답변이 뭐로 왔습니까? 문의를 했고 그러니까 답변 뭐 처리해 주기로 했는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까지 답이 온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지시가 아니고 뭐겠냐는 말이 분명히 성립하는 거죠.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시는 아니었다라고 검찰이 내렸더라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지시가 아니고 뭐겠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휴가 문제도 결국은 연가를 결국은 사전에 구두로 그냥 허락받고 행정 처리 나중에 했다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 쉽겠느냐 일반 병사들도 수월하게 되는 거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또 더 중요한 건데 그 현모 병장 있잖아요 당직 사병 이웃집 아저씨가 괜히 뭐 끼어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검찰 조사 결과 그 현 병장이 당시 집에 가 있는 휴가 미기하고 있는 설병하고 집에 통화를 한 것도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 장관도 장관이 이전 한 인간으로서 현병이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신공격했던 여당 의원들도 그 현모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하는 게 맞고요. 저는
이게 추 장관이 계속적으로 어떨 때는 어머니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어머니 입장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면은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한때는 권력자의 행태였다가 또 급하면은 어머니라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앞서 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녹취 발언을 지난 1일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10월 달로 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달 1일이라고 다시 한번 9월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추석 맞이해서 나훈아 TV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그 연세도 7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예전과 같은 힘을 느낄 수 있고 또 새로운 상황이 언택트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새로운 형태의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온라인을 통한 그런 어떤 서로 눈맞춤 또 응원을 통해서 힘 또 하나됨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잔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황, 이른바 가황의 공연에서 나온 발언을 놓고 또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공격은 국민의힘에서 시작했는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해 주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국민이 힘 있으면 나쁜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우리 제1야당에게 부과된 숙제가 분명해졌습니다. 네, 관련된 발언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훈아 씨처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KBS가 오랜만에 기획을 잘 한 것 같은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끼리 흔히 하는 말로 이 나라를 누가 구했느냐, 진짜 왕이 구했겠냐, 양반층이 구했겠냐 흔히 하는 말이에요. 의병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한 게 우리 근대사다. 예를 들어서 이시조선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만 나훈아 씨가 저는 발언을 했다고 보고 이게 정치적으로 비유하는 것도 워낙 이제 추석 민심의 밥상에 나훈아라는 큰 이름이 올라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봐라 대통령도 국민의 밑에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해서 던지는 나훈아 씨의 나름대로 오랫동안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책임을 느낀다면 굳이 국정 운영에 책임이 더 많은 권한이 많아서 책임이 더 큰 여권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글쎄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네, 간략하게 마지막. 조영 대표가 괜히 끼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큰 기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KBS를 살려야 된다, 국가를 살려야 된다.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오히려 나훈아 씨를 야권에서 비판해야 될 정도가 아니었느냐. 너무 정부에 힘 실어주는. 겉으로는 모든 대통령을 비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코로나 극복합시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치적 아전인수격 해석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정말 추석에 답답한데 그래도 나훈아 씨가 우리의 마음을 풀어줬다.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국정감사와 같은 큰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